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이 과정은 에피톤 코드 1-1이고요. 여러분들의 중등 과정의 시작 1-1을 깔끔하게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 만든 수업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요. 필기를 하고 백지 개념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 함께 수학 개념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와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정수학습이라고 해서 필기를 하고 실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수업과 다를 바가 없고요. 조금 다르다면 조금 더 까다롭고 정확하다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백지 개념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을요, 앞에 선생님이 글씨로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요, 연습을 한 다음에 백지에다 한번 똑같이 써보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CPS 프로세스예요. 이거는 문제를 풀 때 컨셉, 포인트, 솔루션으로 구분해서 풀이를 하는 선생님만의 고유 방식인데요. 실제로 예제를 풀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리피테이션,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을 일단 해보시고요. 그 방법이 자기 몸에 숙달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해 보는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4단계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소인수 단원입니다. 그래서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수, 인수, 소인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수법칙인데요. 이거는 아마 문자화식 전까지 가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기호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는 문자화식이죠. 그러니까 수를 배우고 정수와 유리수를 배우고 문자화식을 배울 거예요. 식에 문자가 들어간 것들에 대한 연산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1-1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1차 방정식입니다. 네, 이렇게 1차 방정식의 기본과 활용, 그러니까 유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금 쉬운데요. 좌표와 그래프라고 해서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2개,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6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백지 개념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이 정도까지 목차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단원인 소인수 파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처음에는요, 자연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에서 배우는 수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처음에는 유리수로 나눌 수 있어요. 유리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유리수, 가장 쉬운 말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3초 드릴게요. 3, 2, 1, 땡!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분수입니다. 그러면 분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분수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요, A분의 B 단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가 0이 아닌 이유는 조금 복잡하니까요,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마 번분수 쪽으로 가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할게요. 조금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3분의 3은 얼마인가요? 1이죠. 근데 위는 그대로 있고 밑이 1로 줄어요. 그럼 전체가 어떻게 돼요? 3으로 되죠. 그러니까 분자는 그대로 있고요, 분모가 줄어들면요, 원래 있는 숫자가 커집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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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래서 밑에 있는 분모가 0 혹은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수가 되면요, 그 전체 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분수에서 분모는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거는 궁금한 사람은 기억을 하지만 궁금하지 않으면 굳이 꼭 기억을 하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리수는 뭘로 나누냐면요, 정수랑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눕니다. 그 정수는요, 뭘로 나눌 수 있냐면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정수라는 말을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소수라는 것이 전체에 있는 큰 수 중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양의 정수는요, 소수, 합성수, 1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 소수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고민을 할 수 있겠죠. 한번 들어본 사람들은 대답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선생님이 3초의 시간을 줄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수가 뭔지요? 하나, 둘, 셋. 3, 2, 1, 땡. 여러분, 소수가 무엇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네, 소수는요, 1 이외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같은 거예요? 3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수가 2하고 3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정답은 2개입니다. 약수가 몇 개요? 2개입니다. 다시 여기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도 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어차피 뒤에서 다 배울 거기 때문이죠. 어떻게 한다고요? 유리수는 뭘로 나눈다?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고요. 정수는 뭘로 나눈다? 양의 정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연수거든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나눈다. 양의 정수는 뭘로 나눈다고요? 소수, 합성수 1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소수는 뭐다? 1 이외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입니다. 그래서 약수가 몇 개? 2개인 수예요. 왜 1을 제외했냐면 이게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1은 약수가 1이면서도 자기 자신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하고 1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1 이외라는 말을 굳이 썼어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합성수 해보겠습니다. 소수는 했고요. 합성수는요, 1 이외에 소수가 아닌 수입니다. 소수가 아닌 수예요? 소수가 아닌 수라는 건 약수가 몇 개일까요? 소수가 아닌 수는요, 약수가 3개 이상입니다. 여러분, 3개랑 3개 이상이랑 같나요? 다르나요? 정답은 다르죠. 왜냐하면 3개는 3개밖에 없는 거고요. 3개 이상은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5개도 되고 6개도 되고 7개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지 개념 테스트를 할 때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거랑요, 3개 이상인 경우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합성수는요, 1 이외에 소수가 아닌 수고요. 그 소수가 아닌 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3개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수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말했죠? 1이요. 이 1을 1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단위수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뭐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닌 건 1이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의 정수, 그래서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자연수라고 하고요. 0이 있고요. 음의 정수는요, 뒤에서 좀 이따 배울 거지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을 가르쳐 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은 아, 이런 정수가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수는 다 했거든요. 그러면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잖아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쉬운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선생님은 생분수라고 표현해요. 조금 저렴한 말이기는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바꿔보는 거죠. 뭐 3분의 1, 3분의 2 이런 거를 이제 생분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요,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유한소수랑요,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2-1에서 배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이런 분류가 있다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한소수는 뭐냐면요, 한 개거든요. 한 개가 있다 소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개가 있다는 건 끝이 있는 소수니까요. 소수점으로 딱 떨어지는 수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2분의 1 같은 거예요. 바꾸면 뭐예요?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한소수하고 반대인 무한소수는 딱 봐도 느낌이 오겠죠? 무한하게 펼쳐진다 뭐 그런 뜻인데요. 3분의 1 같은 건 0.333333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걸 가리켜 무한소수라고 합니다. 네, 되셨죠? 원래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정도까지 자세하게 하면 2-1 내용을 안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약간 복잡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뭐다? 유리수다. 유리수가 뭐예요? 분수다. 분수를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분의 B 단 A는 0이 아니다. 왜 A가 0이 되면 안 돼요? A가 0에 될도록 되게 가까워지면 그 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불편해서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유리수는 뭘로 나눠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눕니다. 그리고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나눌 수 있고요. 양의 정수, 즉 자연수는 소수, 합성수 1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수는 1 이외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고요. 예를 들면 3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근데 합성수는요, 1 이외의 소수가 아닌 수입니다. 다른 말로 약수의 개수가 몇 개다? 3개 이상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러니까 생분수는요, 끝이 있는 유한소수와 끝이 없는 무한소수로 나눌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분류고요. 그 밑에 거듭제곱 잠깐 쓰고 여러분들에게 필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거듭제곱은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요. 그럼 2가 몇 번 곱해지나요? 3번 곱해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2를 가르쳐 밑 2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3을 일컬어 지수 혹은 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요, 여기 있는 내용이 보여요. 소인수의 자연수 구분이란 페이지가 똑같이 있을 거고요. 그 책의 밑이나 오른쪽을 보면 메모 공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그냥 필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적어본 건 꼭 적어보시기를 바래요. 됐죠?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네, 되셨죠? 혹시 선생님 설명이 좀 빠르거나 잘 못 따라가겠으면 잠깐 멈추고 필기를 다 하고 다음 과정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지울게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합성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6보다 작은 자연수네요. 그러면 1, 2, 3, 4, 5가 있겠죠. 그러면 1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소수는 뭐예요? 2하고 3하고 5입니다. 여기 세 개가 무슨 수? 소수. 어떻게 소수인지 안 하고요. 약수의 개수가 몇 개? 2개밖에 없고요. 그리고 남은 4가 뭐다? 합성수. 몇 개예요? 1개. 이렇게 푸시면 되죠. 네, 필기하시고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2를 2번 곱하고 5를 3번 곱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를 2번 곱하고요, 5를 3번 곱하네요. 그래서 A는 2고요, B는 5입니다. 5의 거듭제곱에서 밑은 B니까요. 그러면 B가 5고 2의 지수는 2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요, 7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념을 깔끔히 하는데 목표를 뒀기 때문에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가 않으니 필기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됐죠? 한번 적어보시고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음 번은 인수하고 소인수입니다. 인수가 뭘까요? 인수는 내가 알고 있다. 한번 들어본 사람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3초 드립니다. 3, 2, 1, 땡! 네, 인수가 무엇인가요? 인수는요, 원래 수학적으로는요, A가 B 곱하기 C일 때 B와 C를 A의 인수라고 한다 라고 하는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 중에서 인수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수는 약수라는 말이랑 같습니다. 네,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했지만 뭐라고요? 인수랑 뭐랑 같다? 약수랑 같다. 그러면 소인수는 무엇일까요? 소인수는요, 소수인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말 2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소수인 인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소수가 뭐라고요? 1 이외에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인 수. 약수의 개수 몇 개? 2개요. 아시겠죠? 다시요. 인수가 뭐라고요? A가 B 곱하기 C로 나눠질 때 B하고 C를 A의 인수 혹은 약수라고 말을 하고요. 소인수는 소수인 약수입니다. 그럼 뒤에 나오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인수 분해는 무엇일까요? 소수인 인수로 분해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어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문제는 못 풀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소인수 분해를 배우고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저거만 보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뒤에 있는 문제 풀고 앞으로 같이 넘어올게요. 그러면 이제 다음 소인수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입니다. 소인수 분해는 뭐라고요? 소인수를요, 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인수가 뭐였어요? 소수인 인수. 다른 말로 뭐라고요? 약수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소인수로 분해하는 게 소인수 분해예요.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은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가지치기가 있고요, 직접 나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로 해볼게요. 18은 소수인 걸로 2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요? 소수인 2로 나누면 나머지는 9가 나오겠죠.
그 9를 또 소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2가 하나, 3이 2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미치랑 지수, 차수 이거 표현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는 게 가지치기이고요. 직접 나누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있는 거 18을 적고요. 똑같습니다. 소수인 인수를 적어주세요. 2로 나누면 18이 몇가 되죠? 9가 되고요. 3으로 나누면 3,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결과물은 당연히 똑같죠. 방법이 다르더라도 답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중학생이 되면 소인수 분해를 할 때 가지치기를 많이 할까요? 직접 나누기를 많이 할까요? 찍어볼까요? 3, 2, 1 찍어보세요. 네, 찍기에 천재적인 감각이 있는 학생들은 모두 직접 나누기를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직접 나누기로 할까요? 정답은 번거로워서요. 이거 훨씬 더 간편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뭘로 한다? 직접 나누기로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적어보시고요. 아까 전에 못 풀었던 이 전 단원의 문제랑 요 단원의 문제를 같이 풀 거니까요. 둘 다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빠르고 말이 빠르고 이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힘들고 괴롭다. 잠깐 스톱하고 필기를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초콜릿 하나 먹고 더 이어가기를 바래요. 됐죠? 왜냐하면 동영상 강의 수업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번 필기하고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하고 소인수를 모두 말하시오. 첫 번째는 30이네요. 30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가지치기 먼저 해볼게요. 30을 3으로 나눠볼까요? 10, 2, 5 쓸 때는 소인수가 작은 거부터 써주는 게 좀 더 예뻐서 이렇게 써줍니다. 혹은 두 번째 직접 나누기를 하면요. 30을 2로 나눠요. 그럼 15. 그리고 15을요 3으로 나눠요. 5.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는 48이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고요. 소인수는요 2, 3,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됐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해볼게요. 48은요 직접 나누기로 해보겠습니다. 3으로 나누면요 16이 되고요. 2로 나누면 8이 되고요. 2로 나누면 4가 되고요. 2로 나누면 2가 됩니다. 그래서 2가 4개 곱하기 3입니다. 그리고 소인수는요 2하고 3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죠? 다음 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소인수 분해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시죠. 40을 소인수 분해하면 A의 M 곱하기 B의 N일 때 4개를 다 더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40을 소인수 분해해봐야겠네요. 40을 2로 나누면 20, 2로 나누면 얼마예요? 10, 2로 나누면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2의 3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죠. A, B, M, N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이죠. 그러면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기는 지금까지 뭘 배웠어요? 처음에는 분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엔 인수와 소인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소인수 분해하는 법을 배웠어요.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첫째는 가지치기가 있고요. 둘째는 직접 나누기가 있는데 주로 뭐를 쓴다? 직접 나누기를 쓴다고요. 네,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소인수에 관한 정리이고요. 뒤에 약수의 개수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는 한데요. 한두 번 적어보고 백지 개념 테스트를 조금 해보시면 한결 나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가볼게요. 그럼 이제 약수의 개수 해볼게요. 약수의 개수는요. 여기에 보면
A의 m 곱하기 B의 n인데요. 여기를 n이라고 적어주세요. m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n이라고 적어주세요. 여기도 n이라고 적어주세요. 밑에는 n이라고 잘 나와 있네요. 다시요. 저기 있는 m을 n으로 바꿔주세요. 선생님도 지금 봤어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어떤 수를요 A의 m 곱하기 B의 n이라고 할 때 단 A, B는 서로 다른 소수 일 때요 약수의 개수는요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에다가 더하기 1 곱하기 지수에다가 더하기 1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24라고 할게요. 24를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면 2로 나누면 12, 2로 나누면 6, 2로 나누면 3이죠. 그러면 2의 3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에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약수의 개수는요 3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라서요 4 곱하기 2는 8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4의 약수를 구해 볼게요. 왜 8개가 나오는지 봅시다. 하나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24의 약수가 뭐가 있나요? 1이 있고요. 24가 있죠? 24는 뭐랑 똑같아요? 24라고 할게요. 2가 있고요. 12가 있겠죠? 3이 있고요. 8이 있겠죠? 4가 있고요. 6이 있겠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8개가 나오죠. 다만 여기 있는 걸 조금 번거롭지만 죄다 소인수 분해해 보겠습니다. 1은요 그냥 1 곱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2는요 2 곱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3은요 1 곱하기 3, 4는 2의 제곱 곱하기 1, 6은 2 곱하기 3, 8은 2의 3제곱, 12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 24는요 2의 3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선생님이 지금 한 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24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약수를 죄다 구한 다음에 그 개수를 셌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약수들을요 그냥 소인수 분해를 한 겁니다. 선생님이 이 번거로운 작업을 왜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수에다가 더하기 몇을 해요? 1을 하죠. 이게 많은 경우에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면요 학생들이 지수 더하기 1 곱하기 지수 더하기 1이라고 대답을 해요. 오케이, 그건 맞아요. 그러면 왜 더하기 1을 하는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잘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하는 이유는 왜 더하기 1이 되는가를 찾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냥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됐죠? 그럼 생각해 보시죠. 더하기 1이 왜 그럴까요? 이거를 3초 안에 말한다. 열심히 잘 배운 겁니다. 근데 이걸 1-1을 배웠는데 이걸 잘 모른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3초 드릴까요? 좀 길게 3, 2, 1 땡!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왜 그런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일단 24는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죠. 오케이, 좋아요. 2의 3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죠. 그럼 질문이 있어요. 2의 3제곱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요? 다시 2의 3제곱의 약수는요 뭐가 있냐면 1이 있을 거고요 2의 1제곱이 있을 거고요 2의 2제곱이 있을 거고요 2의 3제곱이 있을 거예요. 크게 어렵진 않죠. 2의 3제곱이 8이니까요
8의 약수를 다 적어서 저렇게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요. 더 쉽게는 2의 3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의 약수인 1을 적어주고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하나씩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3의 1제곱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더 쉽겠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3의 1 아닌가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인수 혹은 약수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씩 조합을 해볼게요. 이렇게 둘이 만나면요 1 곱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둘이 만나면 1 곱하기 3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2의 1제곱 곱하기 1이 되고요. 이렇게 만나면 2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2의 제곱 곱하기 1이 되고요. 이렇게 만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나면 2의 3제곱 곱하기 1이 되고요. 이렇게 만나면 2의 3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요? 8개가 나오죠. 왜냐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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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8개랑요 여기 있는 8개는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8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감이 보이죠? 왜 더하기 1을 했을까요? 2의 3제곱에도 약수 뭐가 있고요? 1이 있고요. 3의 1제곱에도 약수가 뭐가 있어요?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를 셀 때 각각이 둘 다 들어있는 약수 1의 존재를 포함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1씩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라면 하나, 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지수 더하기 1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왜 약수의 개수에 더하기 1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 한쪽에 들어있는 약수 2라고요. 한쪽에 들어있는 약수 2를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수학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에서 선생님이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이유는 지수 더하기 1을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필기해 보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구해볼게요. 2 더하기 1이니까 3 곱하기 여기는 1이 생략된 거예요. 3 곱하기 2니까 6. 2번은요. 3의 1제곱이니까 1 더하기 1에서 2 곱하기 2 더하기 1에서 3은 6. 3번은요. 다 1, 1, 1, 1 있으니까요. 더하기 1씩 4번 곱하면 16이고요. 4번은요. 70이네요. 70을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2, 35 5, 7 그러면 2 곱하기 5 곱하기 7이네요. 지수가 1씩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입니다. 마지막으로 243은요. 3으로 나눠줄게요. 3, 81이 되고요. 3으로 나눠주면 27이 되고요. 3으로 나눠주면 9, 3으로 나눠주면 3이네요. 3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그래서 3이 5개가 있고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6개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약수의 개수가 많은 건 뭐다? 3번 16개다. 네, 되셨죠? 이렇게 3번을 쓰시면 됩니다. 푸실 때 이렇게 1, 2, 3, 4, 5 다 계산을 해보고 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곱수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곱수. 여러분들, 제곱수가 무엇인가요? 제곱수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자연수예요? 제곱이 되는 수입니다. 다시요. 제곱수가 뭐라고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입니다. 그 제곱수를 한번 써보면 뭐가 되냐면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생기는 게 뭐다? 제곱수이고요. 그리고 한 개가 더 뭐가 있냐면 소수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소수의 제곱은 말 그대로 소수를 제곱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3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5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7의 제곱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제곱수가 뭐라고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입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이런 거고요. 소수의 제곱은 뭐다? 소수를 찾고요. 그 소수를 제곱한 수입니다.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뭐 이런 거죠. 질문이 있어요. 제곱수의 범위가 더 넓을까요? 소수의 제곱의 범위가 더 넓을까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약 3초 동안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열심히 3초 참았어요. 대답해 보시죠. 뭐가 더 범위가 넓을까요? 당연히 제곱수가 범위가 넓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예를 들면 4의 제곱은요, 제곱수에는 들어가지만 소수의 제곱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소수의 제곱보다는 제곱수가 훨씬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4의 제곱은 제곱수에만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제곱수의 범위가 더 넓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물어보려고 선생님이 문제를 낸 건 아니고요. 이 진짜 핵심은 이거입니다. 다시 제곱수예요. 약수의 개수는요, 홀수계입니다. 다시 제곱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라고요? 홀수계입니다. 홀수. 1, 3, 5, 7, 9 할 때 그 홀수요. 그리고요, 소수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요, 3개입니다. 뭐가 다른지 알겠죠? 딱 봐도 홀수계가 더 개수가 많아요? 3개가 더 많아요? 홀수계가 더 많아요. 왜냐면 홀수계는 1, 3, 5, 7, 9 다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곱수의 범위가 넓으니까 약수의 개수의 범위도 더 넓겠죠. 아무튼 이거는 아주 중요하지 않다 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곱수의 약수의 개수는 왜 홀수계고 소수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왜 3개인지는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해볼게요. 예를 들면 4의 제곱, 그러니까 16이 되겠죠. 여기는 예를 들면 7의 제곱, 49가 되겠죠. 이거를 두 개를 보면 왜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제곱이 왜 3개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 테니까요, 스스로 잠깐 영상을 멈추고 고민해 보세요. 얼마 정도? 1분 정도. 하지만 선생님은 1분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1분 같은 마음으로 3초를 기다려 드릴게요. 이거 너무 빠르다 싶으면 잠깐 정지하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시간 드릴게요. 자, 시작해도 되겠죠? 일단 4의 제곱 먼저 해볼게요. 16이죠. 16을요, 약수를 다 구해보면요, 1, 16, 2, 8, 4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수는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하고 16하고 곱해서 16이 나오니까 짝이 있고요. 2가 있다면 2 곱하기 어떤 수를 해서 16이 나오는 게 있어요. 즉 대부분의 경우는 약수가 다 짝이 있는데요, 제곱수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잖아요. 짝이 있고 짝이 있는데 가운데로 가면 무조건 하나가 남아요. 왜 그래요? 16은 4 곱하기 4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짝이 있지만 그 제곱이 되는 가운데 하나는 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몇 개가 남는다? 1개가 남는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약수의 개수가 홀수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짝짝짝짝 있는데 자기 혼자가 남아서요. 그러면 소수의 제곱은 왜 약수의 개수가 3개냐면요, 7의 제곱으로 볼게요. 7의 제곱은요, 일단 7이잖아요. 7의 약수는 뭐가 있어요? 1이 있죠?
7이 있죠. 그리고 7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7의 제곱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걸 좀 더 넓게 표현을 하면 1과 소수의 제곱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요. 약수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네, 되셨죠? 그러면 소수의 제곱은 왜 약수의 개수가 3개냐면요. 7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하고 7하고 7의 제곱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좀 더 넓은 범위로 얘기를 하자면요. 1이 있고요. 소수가 있고요. 소수의 제곱이 있겠죠. 그래서 3개가 있습니다. 다시 제곱수가 뭐라고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수예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쭉쭉쭉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곱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다? 홀수개다. 그리고 소수의 제곱은 뭐가 있다고요?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쭉쭉쭉 있는 거고요. 소수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다? 3개입니다. 뭐가요? 1, 소수의 제곱.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3개라는 것까지가 오늘 한 수업입니다. 어느새 1강이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지 개념 테스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총 2개의 조각으로 나눠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분류입니다. 이 분류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쓰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2-1까지 병행하는 친구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요, 여기 부분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여기까지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유한소수의 내용을 쓸 필요가 없고요. 순환소수 대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만 쓰면 돼요.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정확한 백지 개념 테스트를 위해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아까 전에서 배운 것처럼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요. 어디랑 어디만 쓰면 된다? 유한소수, 무한소수만 쓰면 됩니다. 네, 됐죠? 이렇게 되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조각 1조각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조각은요, 나머지가 전부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조각입니다. 2조각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중에서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약수의 총합인데요. 이건 뒤에 분배 법칙을 배우고 해야 되거든요. 1-1 심화를 할 때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뒤에 있는 분배 법칙을 다 배우고 나서 돌아와서 이 약수의 총합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지 개념 테스트를 총 몇 조각으로 보면 된다고요? 2조각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분류로 하나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백지에다 한번 써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틀렸으면 그 조각은 다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조각은 그 나머지를 다 통틀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조각을 보시면 오늘 하루 선생님과 했던 수학 수업이 즐겁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들은요, 1강은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2강에서 더 좋고 밝고 잘생긴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